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저녁 6시입니다.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과 관련된 스캔들입니다. 왜 제가 스캔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이혼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유명한 폭로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잡지입니다. 태블로이드판인데 미국에서 이 슈퍼마켓에 가보면 항상 이게 꽂혀 있어요. 아주 표지가 자극적인 사진과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4개월간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을 추적해가지고 인수하겠다라고 통보한 직후에 베이조스가 이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오늘 이 사진과 더불어 폭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관련 사진을 11장이나 실었네요.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베이조스가 말하자면은 유명한 이 앵커 출신 폭스뉴스, 그것도 또 폭스뉴스네요. 이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폭스뉴스의 전 앵커 로렌 산체스와 말하자면은 관계를 가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로렌 산체스는 할리우드의 아주 거물 인사인 패트릭 화이트셀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혼을 발표한 셈인데, 문제는 이혼할 때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느냐는 것인데, 베이조스의 자산은 지금 1372억 달러랍니다. 약 145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반으로. 이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이 워싱턴 주인데요. 워싱턴 시티가 아니고 워싱턴 주인데, 워싱턴 주의 아마 법에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부인이 가만 앉아가지고 이혼함으로써 세계에서 한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폭로 기사를 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정체입니다.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이 잡지사는 그 모 회사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미디어의 그 최고 경영자가 사주라고 보겠네. 데이비드 패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꾼입니다. 이 트럼프와 오래된 친구입니다. 트럼프. 그런데 2016년에 이 패크가 트럼프의 부탁을 받았겠죠. 부탁을 받아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선거운동본부하고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소유하고 있는 패크 사이에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 작전을 합의합니다. 입막음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온 수법이 캐치 앤 킬이라고 합니다. 캐치 앤 킬.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캐치 앤 킬. 트럼프의 불리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돈을 주어가지고 정보를 사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킬을 하는 거죠. 캐치 앤 킬에 합의를 하는데, 그게 언제 한번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플레이보이라는 이 유명한 성인 잡지가 있죠. 거기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이라는 여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를 하려고 하니까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앞장서가지고 그 여자와 해당 기사에 대한 독점 보도권을 사는 거예요.
약 15만 달러를 줍니다. 15만 달러. 사가지고는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두걸이라는 여자는 다른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 보도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트럼프와 관련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일체를 자백을 해버립니다. 자백을 해버려요.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패커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금 같이 구속될 판입니다. 이 코어는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살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배신하고 일체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 버려요. 아주 지저분한 사건인데, 바로 거기에 관련되었던 이 내셔널 인콰이어가 이번에는 왜 베이조스를 추적을 했느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베이조스를 왜 쫓아다녔느냐 하면은 또 이런 의심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아마존 베이조스는 사이가 나빠요. 또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베이조스의 아마존도 싫어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싫어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의 로비스트다 막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것은 세금 회피를 위한 것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사이가 나빴어요. 그런데 트럼프와 친했던 내셔널 인콰이어가 그 트럼프의 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트럼프의 아주 눈에 가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조스도 물론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이렇게 추정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를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셔널 인콰이어가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폭로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왜 트럼프를 위해서 돈을 주가지고 폭로할 만한 기사를 써가지고 내지도 안 하고 죽여버리냐 이거죠. 이건 절대 언론사가 해서는 안 될, 말하자면 이건 뭡니까? 협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트럼프 캠프로부터는 배신자라고,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를 했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베이조스를 추적해서 이런 불륜을 폭로하면서부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주가 이혼을 하고 하는 이런 사태로 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내셔널 인콰이어의 딜런 하워드 편집국장이라는 사람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입막음용 3만 달러를 지불하고 독점 보도권을 산 다음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칸 미디어 내셔널 인콰이어를 소유한 아메리칸 미디어 대표 패커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프리바겐을 통해서 기소는 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이 딜런 하워드인데 이 사람이 또 취재에 앞장섰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사건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사건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권력자와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끼리의 갈등 속에서 또 이게 내셔널 인콰이어까지 끼워가지고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가 만발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2016년의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와중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고 또 러시아 정보기관도 트럼프의 모스크바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협박을 하면서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우면서 힐러리를 낙선시키는 공작을 하고, 또 트럼프와 폭로 전문 잡지가 또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포르노 배우 뭐 또 플레이보이 모델과 금전 거래를 하고 하는 아주 지저분한 사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지금 폭발을 해가지고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정치의 속성은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위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럴 때 언론이 살아있는 언론이 있어야 되고 법치가 있어야 됩니다. 언론과 법치가 원칙을 저버리면은 이런 이 아수라장 같은 정치, 즉 권력 투쟁 속에 블랙홀처럼 말려들어가지고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 베이조스, 이혼, 트럼프, 내셔널 인콰이어의 폭로, 하여튼 모든 인간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다 모였습니다. 이 사건에. 감사합니다.